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일단 요분 있죠, 요분. 일단 정의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되게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실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뭐 커피를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커피를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뭐 원두를 가져온다, 그리고 원두를 볶는다, 뭐 그 다음에 제가 커피를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커피를 타는 알고리즘,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커피를 가져온다, 그래서 커피를 뜯는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받는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에 그 아까 찢어놓은 커피 포장지에 있는 그 커피 내용물을 쏟는다, 그리고 숟가락을 가져온다, 가전 숟가락으로 휘휘 젓는다, 마신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요런 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커피 타는 알고리즘. 어떤 목적이 있죠. 문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과정을 정의한 것이라고 좀 추상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완전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풀이하면 돼, 이거지. 너 커피 탈 거지? 그럼 커피 타는 알고리즘으로 커피를 타보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과정을 얘기한 거죠.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요분 있죠. 이게 기원 후, 예수 탄생 후에 기원 후 850년에 이제 페르시아의 수학자, 페르시자가 아니고 페르시아의 수학자 무함마드 알콰리즘이라는 분이, 이게 수학자신가봐요. 이분의 이렇게 이름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수학자신가봐요가 아니라 수학자예요. 네. 근데 이분이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 대수학을 굉장히 잘 가르치셨나봐요. 잘 만드셨나봐요, 그런 개념들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근데 이분이 이제 만드신 것 중에 이제 인상 깊은 게 벡터 같은 경우 게임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프로그래밍 전반적으로 많이 쓰고, 모듈이란 개념도 만드셨고, 그리고 그룹 있죠. 그룹도 만들고 반그룹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링이라는 지금 정말 이걸 모르면 안 될 정도로 이게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프스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었니? 격자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 어떤 그 게임에서요, 그 여러분들 화면에 뭔가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수학적으로 그리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 수학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서 그려지는 대부분은 다 수학적 원리로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수학에서 많이 이렇게 정의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포토샵에서 그릴 때 이거 약간 벡터로 그려야 되는데 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많은 어떤 아까 메모리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그런 구조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대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대수학 뿐만 아니더라도 많은 것에 영향을 받지만, 그 컴퓨터 쪽에서 워낙에 이런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초석으로 만들어놓은 수학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으로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일부 이렇게 바꾼 건가 봐요. 원래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페르시아 분이 알고리즘, 컴퓨터의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굉장히 되게 재밌지 않나요? 재미없으면 뭐 할 말은 없고. 아무튼 그래서 알고리즘의 종류는 제가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에 집착하는 개발자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만 중요도를 높게 삼는
그런 개발자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개발자들 치고서 실제로 좀 답답하지 않은 개발자들이 많진 않았어서,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는 정말 다양한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개발자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걸 공부를 게을리하는 편도 아닌데, 너무 이런 걸로만 90% 뭐 80% 알고리즘이 중요하고 이거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건 팀노바 스타일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팀노바에서 지향하는 거는 이것과 좀 다르다라는 거, 이것만 공부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는 거, 물론 제 관점이기 때문에 뭐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과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저는 구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도 제가 이제 이게 영상이 얘가 먼저 올라갈지 아니면은 방금 전 찍은 어떤 뭐였었지? 자료구조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자료구조랑 똑같아요. 얘도 일단은 내가 어떤 미리 앞에서 한번 개발을 해보니까 정렬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더라,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경험이 쌓인 거죠, 앞에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프로그래밍을 짤 때 정렬을 이렇게 해봤는데 참 좋더라 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나 많은 대학에서 많이 그 제시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게 문제가 잘 풀리더라는 접근이 되게 많아서, 정렬을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뭐 버블 소트, 뭐 선택 소트,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검색도 이렇게 해보니까 좀 더 빠르더라. 예를 들면 메모리상에 아까 이제 자료구조를 먼저 올렸다고 이제 친다면, 자료구조처럼 아까 자료구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모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룹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룹핑이 뭐냐면 그룹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메모리가 하나의 원소처럼 하나하나 작은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합쳐서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요즘 우리가 원하는 이제 어떤 게임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리 약속된 어떤 메모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미리 약속된 그런 어떤 큰 어떤 뭐 예를 들면 메모리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이렇게 짤짤짤짤하게 다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참 좀 힘들긴 하네요. 앞에 아마 자료 구조를 한번 제가 이 영상 앞에 이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자료 구조를 먼저 보시고, 그걸 보시고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메모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자료형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붙어 있어요, 메모리상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얘네 값들이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고 뭐가 더 이제 앞순위에 정렬이 돼야 될까. 정렬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엑셀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쓰고, 우리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이제 보면 최신 순으로 정렬하기, 아니면은 뭐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초기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렬하는 게 좀 더 빠를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이제 이 프로그래밍이 이런 그 알고리즘이 되게 발달하던 때는 굉장히 프로그램 디바이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디바이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CPU나 뭐 여러분들 램이나 메모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양들이 굉장히 뛰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렬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이런 방식에 따라서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컴퓨터의 협소한 성능 때문에서라도 조금 더 빨리 정렬되거나 조금 더 빨리 검색이 되거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시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1980년대, 90년대, 70년대 이때는 확실히 90년대 초반, 초중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너무 좋아서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디스켓 하나로도 막 부팅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름 최신형이었는데도 막 램이 16메가고 막 이랬거든요.
굉장히 되게 협소했는데, 소위 286이라고 하는 컴퓨터들이 그랬었어요. 그 개인용 컴퓨터. 한국에는 한 90년대 초반에 대부분 들어왔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허접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렬 하나도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그 전부터 이제 연구가 됐는데, 아마 현재까지도 새로운 어떤 정렬 알고리즘이나 새로운 이제 많은 이제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검색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수치를 정했으니 정하니까 되게 좋더라. 이렇게 그래프를 만드니까 되게 좋더라. 이렇게 문자를 처리하니 되게 좋더라. 이렇게 암호화를 하니까 안전하고 더 좋더라. 아니면 좀 더 암호화가 빠르더라. 암호학 쪽에서는 보통은 이제 큰 화두가 되는 건 빠르고 안전한 암호화를 가장 선호하는데, 사실 그게 보통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어려서 암호학도 공부하시면 여러가지 알고리즘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좋다 라고 쓰여진 계획표처럼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특히나 암호학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암호화를 했으니 너도 이 알고리즘으로 복호화를 해라, 풀어라, 암호를 한 걸 풀어라 라고도 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서로 이제 통신할 때도 되게 좋은 거고, 서로 약속된 알고리즘 같은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때는 상당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버블 소트로 소트했으니까 알아서 봐봐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문제니까요. 의사소통할 때 뭐 이미지 포맷은 뭘로 썼는데 얘는 이렇게 압축할 거야, 뭐 이렇게 압축도 하나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뭐 GB라든지 GIP,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국산 소프트웨어 중에서 많이 쓰시는 것 중 하나가 R집,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R집도 각자 이제 자기 R집만의 압축 알고리즘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전 7Z 뭐 이런 거를 많이 쓰는데, 각자 압축 알고리즘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압축을 하고 이렇게 풀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된 게 되게 달라. 그래서 미리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 훨씬 재밌다라는 거죠. 재밌다가 아니고 저는 재밌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암호학 쪽은 보면요, 굉장히 되게 수학자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 분야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수학자들이 더 좋은 암호화학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 현재 진행형이에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 분야 알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근데 이제 미리 짜여지지 않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아까 말한 이렇게 너무 알고리즘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위에 거는 알면 서로 이제 미리 약속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사용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는 걸 추천을 드린 건데,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은 뭐냐면 계획되지 않은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를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고용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미리 알려진 상황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저런 미리 짜여진, 미리 이제 보편화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회사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좀 독자적인 어떤 회원가입 폼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은 회원가입 입력받는 데이터를 다르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알고리즘화 시키면 1번 사용자의 정보를 받는다. 2번 사용자의 정보 중에서 특정 성별이 남성인지, 남성은 M으로 표현하고 여성은 F로 표현을 해서, 왜 이렇게 마우스로 하니까 잘 안되네요.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한다. 3번 M을 여기서 보내고 F는 여기로 보낸다.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M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 F에 대한 처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이고 큰 범주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우리 회사의 어떤 지금 내가 이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설명해봐 라고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알고리즘을 리뷰하는 시간도 갖는 회사도 있고, 이 처리 알고리즘 좀 설명해 줄래? 라고 해서 이제 회사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가진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대다수의 과정들은 그 목적 있는 그 작은 단위가 하나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잊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에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작은 단위.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의한 건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전체를 뜻하는 건 아니고 그 각각 부분을 뜻한다. 예를 들면 괜히 이분에 대한 얼굴에 낙서하게 되는 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뭐 머리 쪽을 그리는 알고리즘, 그리고 눈 쪽을 그리는 알고리즘, 코를 그리는 알고리즘, 입을 그리는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가르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앞에 있는 부분을 인지하는 거 되게 좋지만 뒤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거의 강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 알고리즘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 미리 많이 보편화된 알고리즘도 너무 많아요. 거의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알고리즘이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알고리즘을 보는 센스를 키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직접 짜는 알고리즘, 이걸 위해서 보통은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문제풀이하는 알고리즘 문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냥 취미로 재미로 하는 거는 제가 얼마든지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저희 학생들한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그런 문제 내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실리콘밸리 굉장히 많거든요. 마치 그걸 풀어야만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런 것도 보시면 나쁘진 않은데 그냥 참고사항으로 공부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왜냐면 실무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꼭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몇 개 봤었는데 유명한 사이트들도 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거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개발자로 일하면서 나오는 알고리즘만 잘 풀어도 굉장히 실무에서 잘 씁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공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있는 알고리즘, 얘네는 왜 이렇게 푸느냐. 예를 들면 빅데이터의 핵심 알고리즘 중 하나가 맵리듀스라고 있거든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꼭 이제 공부를 하셔야 빅데이터 처리가 요렇게 값이 정의되고 그 정의된 거를 이제 다시 분석을 해내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여러 범주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대략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강의는 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왕초보 관점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더 표현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일단 프로그래밍을 해보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세요. 실제로 개발자들한테 만났을 때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훨씬 더 직접적인 뜻을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데, 확실히 이거는 목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어쨌든 잘 모르시겠으면 메일 주시고요. 모르는 용어 또는 여기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쉽게 더 풀이해서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